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참 국회는 연일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는 주 이유는 싸움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 그리고 좌익들의 전략, 반일, 반미. 그들은 미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인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아픔을 더 상처를 키웠어요. 거기서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인데 민주당 좌익들은 그냥 과거를 찾아 헤매는 유령과 같은 존재들. 정치 유령들입니다. 정치 유령. 민주당 당사에 딱 들어가면은 김대중 흉상과 노무현 흉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김대중과 김대중 정신을 맡은다. 노무현과 노무현 정신을 맡은다. 근데 저 인간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간들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공동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접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그때 통일한 마음으로 지난 역사의 아픔을 사죄한다고 일본 수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두고 그 당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동해 바다 영유권을 어느 정도 또 내줬다 해서 그것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장장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처칠, 주얼레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그 길, 그런 마음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얽혀있는 문제를 내 대해서만은 그건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하는 그 물결을 뚫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5억 불의 유무상 지원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위에 일본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문을 닫고 일본과 원수지간이 되고 했으면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정희의 그 용기 있는 결단, 그 결단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렇게 물질의 축복과 영광이 올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1년 주얼레 중국 주석 일본과의 관계를 보상으로 요구하지 아니했고 일본은 보상 대신 엄청난 원조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이 또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지 않으면 뭔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무것도 못했는 것은 아무도 걸 수 있는 배짱이 없었고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5년 동안 허송세월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하겠다. 내가 죽고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심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 60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코너에 몰리고 물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갖고 상한선을 2대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만 노동 다 죽인다고 야단입니다. 이 세상에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도 있어요. 사용자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근로자들은 어디 식당에 오든 뭘 하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그 페이 다 지급받습니다. 갑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그분들보다 한 몇 시간 빨리, 그분들보다 몇 시간 늦게 종일 일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종일 일하는 거죠. 그래도 받는 돈이 그 근로자들보다 돈을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싶어도 빚더미에 올려있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의 삶인데 이 자영업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근로자들이 저들이 왕이다, 노동자가 왕이 돼갖고 그 스크럼을 짜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론들도 죽었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자들이 시장은 항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일정 계층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일정 계층의 사용자들이 근로자들보다 노동자들보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니까 건물이 들었을 때마다 거기다가 뭐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게를 다 엽니다. 막대한 돈을 넣고.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집이든 간에 불과 몇 집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사용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인간이 언론도 정치인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용기가 있다면 근로자 여러분, 사용자의 아픔을 우리도 같이 생각합시다 하고 어떤 인간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시장 경제를 이끌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그분들이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애국자예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과 그분들을 위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사용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상생할 때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노동자만 있는 노동시장이 존재 가능합니까?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런 훌륭한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곳에 노동시장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누가 대통령께서 언젠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물매를 무릅쓰고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내일 중에 이재명이가 기소가 된다 그래요. 성남FC 기소될 게 수없이 많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정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불쌍하고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법정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재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 민주당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77%예요. 77%. 그런데 지금은 38% 반토막이 났죠.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 안 한대요. 38%. 왜? 이재명은 자가 해도 너무하니까 전라도 도민들도 뭐 짱구들입니까? 그래서 38% 반토막이 났는데 무당청, 민주당이 아니고 무당청이 39%래요. 그건 뭔 얘기냐면 민주당의 운명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 도민들이 전라도 도당을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한번 이끌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들 정치력 있잖아요. 전투력도 있고 자기 지역 발전과 나아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패턴을 전라도 사람들도 만들어 봐야 돼요. 언제까지나 경상도 하고 뭐 전라도하고 짬짬이 해갖고 묶어서 겨우 당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따가 해봤잖아요. 김대중이가 DJP 연합해서 해봤잖아요. 노무현 데리고 또 해봤잖아요. 문재인 데리고 해봤잖아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치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강주,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 학습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전라도 당을 한 개 만들어요. 호남당을. 그래서 진짜 이 썩은 정치를 한번 변혁을 시켜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의탁하지 마시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하여튼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의 변혁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정치개혁에 지금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를 350명 늘리겠다고 개혁이 아니고 개악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런 헛발질이 계속될 때 변혁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물길이 일어나고 그때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안하무인으로 자꾸 저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해야 된다. 국민이 지금 국회를 걱정하고 걱정을 넘어서 지금 손을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 지수를 올려갖고 어느 날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냐고 개혁의 객체가 되는 그날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국민들도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제 국회 헌정회장, 헌정회라는 게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이 회장을 뽑는 그 자리에 민주당 쪽은 총동원을 해갖고 다 와서 민주당 출신 정대철 의원이 헌정회장이 됐다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 쪽은 3명이 나갔는데 동원도 안 하고 오라고도 안 하고 3명이 나가면서 표를 얻은 표를 다 모아도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표가 없었대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다 배부르고 등 따셔갖고 막 대기죄하고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민주당 출신들은 오이자 다 모여갖고 표를 찍었는데 딱 민주당이 당선되잖아요. 정치 권력이든 뭐든 이루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악한 놈도 부지런하면 악을 행한다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민주당 것들 악한 짓을 하는데도 안 게을러요. 토요일마다 기 나와서 이거 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당은 지금 제국 내려가서 다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나라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도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뭔가 정치적 이득과 목적이 있으면 그에 집중을 해서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출신들은 그건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공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모이자 하면 모을 수 있는 사람, 분노하자 하면 분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 줘야 되는데 철판 배부르고 돈 따시고 지 사업거리 있는 자에게 주니까 어제 같은 날 헌정에 회장 뽑습니다 오라 하니까 나 바빠. 나 여기 와서 내가 뭐 헌정에 회장 뽑는데 내가 가봤자 돈이 돼 밥이 돼.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게 바빠. 안 가요. 그러니 정치 영토를 잃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만 영토가 아니고 각 분야에 문화 영토, 정치 영토 다 있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뺏기고 나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치 노예. 문재인은 5년 동안 당해봤잖아요. 정치 노예 산민. 그래놓고 이거 맨날 까먹어. 올챙이도 아니고. 그리 보수라는 자들, 우파라는 자들이 한심한 겁니다. 그럼 이런 한심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깨워야 되는가?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깨워야 되는가?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만도 못해요. 역사 인식인가? 이 사회를 분별하는 분별 인식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평범한 우리 일반 시민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판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공천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뭔가 갈망하고 갈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돈 많고 많이 책상머리에서 뭐 박사하고 뭐 한 그런 놈들 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 갈급하게 나한테 조금만 권력이 주면 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야 돼요. 공천을. 나는 한미동맹이 절실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 책상머리에서 공부한 놈들, 공부만 한 놈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위기 순간에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훌륭한 정치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인력 풀을 준비해야 되고 또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 진짜 믿으면 안 된다. 왜? 또 비슷한 자기들끼리 오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또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 공천이 아니면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주당을 반드시 이겨야 그 다음 정치가 열리고 그 다음 정권이 또다시 열리면서 대한민국은 그때 가서 공산당과 이 악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쓸어낼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정치, 경제는 뭐 언론, 노동,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이 좌파들이 박아놓은 데못이 데못을 뽑을 수가 없어요. 워낙 심하게 박혀 있고 또 뽑으려고 하니까 막 반발도 너무 심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고 다음 정권이 연장된다면 그 대목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가키님이 또 낮부터 밤을 또 지켰습니다. 또 애국자분이 또 함께 그리고 우리 송화제 아침부터 일찍 와서 또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